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망친 소송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망친 소송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중요하죠. 망친 소송에도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보통은요, 나홀로 소송에서 정말 제대로 망친 소송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패소하신 분들의 항소심 실익 검토를 수백 건 진행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엉망진창인 상태의 소장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망친 소송을 바로잡으려면 일단은 당사자가 운이 좋은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혼자서 소장을 제출하고 첫 기일에 출석을 했는데 첫 기일부터 판사님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당사자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판사님께 몇 가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판사님이 처음 한두 번은 답을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 포기를 하시면서 법원이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는 기관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변론 종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바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송이 지금 망쳐진 상태라는 것을요.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어제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린 사건인데 소송 중간에 조정기일이 잡혔답니다. 그 조정기일에 상대방인 피고는 나오지 않고 원고 혼자서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정기일에 판사님이 직접 나오시더니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건 이대로 가면 패소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을 하시더랍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망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피고도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판사님이 무리하게 패소한다는 엄포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패소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건 친절하게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판사님이 직설적으로 원고에게 패소한다고 말해줬다. 그때는 바로 움직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장부터 애당초 잘못 작성되었다면 곧바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 일반인이 가장 잘 못하고 헤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해서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대해서 분석해서 관련된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당사자는 엉뚱하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잔뜩 기재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꼭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보통 판사님들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할 기회를 한두 번은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더 이상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을 받아보면 보통 원고 패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일목요연하게 손해배상의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입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판결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님도 결국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민원인이 매우 많은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보시면 어떻던가요? 일이 너무 많으면 일단은 그 응대를 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나오지 않던가요? 결국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요, 본인의 일을 가중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한편 일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태도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해서
소송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땐 증거 수집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판사님이 소송 중간중간에 힌트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했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고, 계약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결국 그때까지 제출된 증거로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원고, 피고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 행위가 제대로 입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증거를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요. 소송을 시작할 때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소송을 하는 중간에 증거가 추가로 수집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피해를 당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원고 자신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는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수사기관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 진행 중에라도요, 사실조회 신청이라던가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수사를 한 기관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벌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던 증거가 비로소 수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만약에 업무상 괴롭힘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건을 조사한 것은 내가 아니라 관련 고용노동청이잖아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청의 해당 지부를 정확하게 특정해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간에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증거가 존재하기만 한다면요,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망친 소송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망치기 전에 변호사를 이른 시간에 선임을 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시는 거죠. 증거 조사까지 마치고 나면요, 이상한 서류가 이미 증거로 채택이 되어버리고 나의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송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